자, 제가 오늘 강의할 제목은 우아한 술 문화로 멋진 인간관계를 만들자는 그런 제목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서양 술로는 여러 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서양의 4가지 술을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와인, 비어, 위스키, 브랜디라는 술을 4가지 술을 각 술의 특징,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비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술의 매너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술을 멋있게 잘 마시느냐 이런 내용을 갖고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거기 보면은 제 이름 뒤에 제 핸드폰 번호가 있죠. 메모를 해 놓으시고 나중에 그쪽으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저는 학부 때 경제학을 공부하고 호주로 유학 가서 대학원에서도 경제학을 했습니다.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재무관리로 박사과정을 마치고 자산운용업계에 있으면서 건강 관련되는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을 해서 식품영양학으로 가정학사 학위를 하나 땄습니다. 2013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학 재무 관련 사람이 술 강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식품영양을 공부를 좀 했는 식품영양학도로서 술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0월 말에 제가 카톡과 페이스북에서 7년 이상 동안 김종회 교수의 오늘의 영어 명언이라는 거를 쭉 연재를 하다가 그 글을 받고 좋아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책을 내라 해서 책을 쓰는 것이 영어명은 365입니다. 그래서 영어명은 365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2마리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 개 이름이 궁금하시죠? 한 마리 개는 편견이라는 개와 또 한 마리는 선입견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2마리 개를 한 방에 날려 먹을 수 있는 개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경험을 해야 우리의 사고방식이 유연해지고 융통성이 있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ICT 업계 최고의 권위자인 강민구 부장판사님의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건 부장판사님의 허락을 받고 인용하는 겁니다. 제가 썼는 그 영어명은 365에 나오는 몇 가지 영어명언을 먼저 오프닝 멘트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이거는 마르쿠스 아울렐루스라는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가 했는 얘기 하나입니다. 영어로 그대로 읽으면 Everything we hear is an opinion, not a fact. Everything we see is a perspective, not the truth.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의견이지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도 관점일 뿐 진실은 아니다라는 그런 명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항상 팩트가 뭔지 그리고 진실 트루스가 뭔지를 끝없이 질문하면서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은 의견과 관점과는 다르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술과 우리 인간의 삶을 비교했는 명언입니다. A man is not getting old, but mellow like a good wine. 이 스테판 필립스라는 영국의 배우 겸 시인 극작가가 했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원숙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요 가운데서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그 가사에도 이와 유사한 가사가 나오고 있죠. 인간은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뭐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어떤 술이 좋은 술인가? 우리가 흔히들 독한 술을 양주라고 얘기하는데 양주는 그러면 뭔가? 그리고 위스키 스펠링이 다릅니다. 그 차이는 뭔가? 그리고 브랜디와 꼬냑은 뭐가 다른가? 그리고 위스키의 등급은 어떻게 매기는가? 그리고 브랜디의 등급은 어떻게 매기는가?
그리고 나폴레옹 꼬냑은 무엇인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한번 또 궁금증을 갖고 그러면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술을 선물로 받고 어떤 술을 선물로 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술을 잘 모르면은 선물을 좋은 술을 선물했는데 불구하고 이게 좋은 술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 건배사도 한마디를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분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강의 들으신 분 은종태님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예. 자,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은 저는 서울이 아니고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구중학교, 경북고등학교, 경북대학교를 나오고 호주에 가서 대학원을 마치고 재무관리 박사과정을 마치고 식품양을 했고 그리고 학교 과외 이외에 보통 사회 강의하는 제목들이 노후준비, 자산관리, 경제, 금융교육, 한국의 경제교육 모델 제시하기, 자산운용 전략, 와인, 비어, 위스키, 브랜드의 비교와 술 매너도 오늘 강의가 저희 사회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패밀리 리더십과 스토리 경영이라는 과목도 강의를 하고 오늘의 영어 명언과 영어 공부, 영어 명언으로 본 리더십 이야기 그리고 제가 1년에 한 2상씩 제가 주례를 씁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또 우리 제자가 기록한다 하길래 주례를 롯데호텔에서 주례를 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 21상 정도 주례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양주라고 이야기하면은 원래 동화백과사전에 보면은 외국에서 물을 건너온 술은 다 양주입니다. 맥주도 양주고 포도주도 양주고 위스키 브랜디도 양주인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주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다가 99%가 위스키만을 양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위스키 수입업자들이 다른 술은 가능하면 수입을 못하게 방해를 놓으면서 위스키만 먼저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주류 시장에서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브랜디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건너온 술은 다 양주인데 우리나라가 독특하게도 위스키만을 양주로 생각하는 것은 수입업자들의 그런 뭐 마케팅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양주라고 얘기하면 맥주도 양주고 포도주도 양주고 위스키도 양주고 브랜디도 양주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자, 우리 한자 술주자를 보면은 이거는 닭유변에 물수가 붙어 있는 겁니다. 물수변이 아니고 닭유변에 물수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최근에 술 마시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 저녁에 소주를 한잔 했다 하면 소주 마실 때는 하고 머리를 제끼고 마시잖아요. 물은 그렇게 안 마시는데 왜 우리가 술을 마실 때 머리를 딱 뒤로 제끼고 마시느냐면은 닭 유변에 물수기 때문에 닭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술을 마실 때 항상 머리를 제끼고 마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배는 술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고 믿어서 술을 마실 때마다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서 술잔에 술을 부어 높이 쳐들고 서로 쨍 소리를 내게 했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의 가장 건배사를 가장 멋있게 잘하는 윤선달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200~300개 정도의 그 건배사 내용을 적어놨는 게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제 강의 들으신 분 가운데서 한국말로 된 건배사가 필요하시면은 그것도 제가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연말이나 파티 가서 건배사 하나 하라고 얘기했을 때 좀 그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배사를 한 5개 갖고 있어도 되게 좋은 겁니다. 자, 우리 영어 건배사는 아주 쉽습니다. Cheers to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Cheers to you 하면 됩니다.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Cheers to your family. 뭐 아무거나 갖다 Cheers 다음에 to를 붙이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영어 건배사가 됩니다. 그거마저도 어려우면 그냥 Cheers 하면 됩니다. Cheers.
그러면 영어 건배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술의 종류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술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 우리는 뭐 소주, 맥주, 탁주, 정주 뭐 이런 게 아니고 크게 분류를 하면 발효주라는 한 큰 카테고리가 있고, 둘째는 정류주라는 한 카테고리가 있고, 셋째는 혼성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술이 맥주와 포도주입니다. 그죠? 이런 거는 전부 다 발효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위스키하고 브랜디도 정류주입니다. 자, 이 맥주하고 위스키 관계, 그리고 포도주와 브랜디 관계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심플합니다. 맥주에서 맥주를 정류, 끓여서 숙성을 시키면은 위스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rom beer to whiskey, 그렇게 하면은 이 두 술의 상관관계가 쉽게 이해가는 겁니다. from beer to whiskey. 그다음에 from wine to brandy, 와인을 끓여가지고 오크통에서 숙성해서 쭉 시간이 지나면 브랜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rom wine to brandy, from beer to whiskey. 그러면 술 4개 술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알 수 이해가시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From beer to whiskey. From beer to whiskey. From wine to brandy. From wine to brandy. From beer to whiskey. From beer to whiskey. From wine to brandy. From wine to brandy. 그 술 4가지 술의 역학관계를 이해하시죠? 자, 네. 그 위스키나 브랜디는 맥주나 포도주를 끓여가지고 오크통에 숙성을 하면은, 맥주를 만들어서 끓여가지고 숙성을 하면은 위스키가 되는 겁니다. 브랜디가 된다. 자, 발효주와 정류주 2개를 섞으면은 혼성주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저 뒷부분에 가면은 각 술 병 모양을 다 컬러로 찍어놨기 때문에 이런 술이 혼성주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맥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맥주는 보리를 발화시키면은 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당화하고 쓴맛과 향취를 부여하는 첨가물 원료인 호프를 넣고 효모에 의해서 발효시킨 술이 맥주입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들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호프 한잔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호프. 그때는 HOF입니다. 맥주를 파는 그 선술집은 HOF고, 맥주를 만드는 원료는 홉은 HOP입니다. HOP는 맥주를 만드는 원료고, HOF는 맥주를 파는 선술집을 호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차이점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영어가 조금 실력이 늘겠죠. 자, 맥주는 크게 나누면 2가지 종류의 맥주가 있습니다. 이 발효 온도에 따라 가지고 발효 온도를 높여서 발효를 하면은 상면 발효 맥주가 됩니다. 그걸 영어로 하면 에일이랍니다. 에일. 그리고 하면 발효 맥주는 라거. 우리 여러분들 젊었을 때 오비 라거 다 기억나시죠? 그 오비는 맥주 이름이고 라거가 뭔지 잘 모르셨잖아요. 그죠? 하면 발효 맥주. 발효 온도를 5도에서 10도 정도 낮추어 가지고 발효를 시키면은 하면 발효 맥주인데, 그거를 우리가 라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구상의 한 90% 이상이 라거 맥주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 있는 제주 맥주가 최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주 맥주는 상면 발효 맥주를 만드는 에일 맥주 회사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가장 맛있는 맥주를 마시는 방법은 뭐냐면은 생맥주가 가장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백맥주, 3번째는 캔맥주. 가장 맛없는 맥주가 페트 맥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MT 갈 때 큰 페트 맥주를 갖고 다니자 그 맛 되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를 한 잔 맛있게 마시려면은 큰 호프집에 가서, 술집에 가서 앞 사람이 그 한 잔 주문하자마자 막바로 그 다음에 주문하면 이 맥주가 올라오면서 그 호수에 잠겨 있으면 맥주 맛이 조금은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앞 사람이 금방 뽑아내고 막바로 시켜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퀴즈 들어갑니다. 병맥주에 뚜껑이 있는데 그 홈 개수가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자, 19개부터 뭐 쭉 나갑니다. 그죠? 자, 이
병맥주의 뚜껑을 제일 처음에 만들 때 영국 사람인 윌리엄 페인트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터크를 24개를 했는데 줄여도 괜찮다 해서 지금은 21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전 세계에 맥주 제품이 팔릴 때마다 몇 센트의 로열티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죠? 이 때문에 이 사람은 억만장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뭐 재밌는 두 사람의 그림이 있는데, 자, 서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맥주는 사람이 만들고 와인은 신이 만든다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자, 독일에서는 9월 달부터 4월 달까지만 맥주를 생산하고, 그래서 1516년 4월 달에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독일 맥주 순수령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효모가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메가, 호프, 물로만 생산해야 순수한 독일 맥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500주년이 2016년도인데 독일 맥주 순수령 500주년 행사를 2016년도에 거하게 했습니다. 근데 1800년대에 파스테르가 효모를 발견해서 비열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맥주의 기본 원료는 메가, 호프, 효모, 물, 요 4가지가 들어가야 맥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세 베네딕토 수도원에서는 사순절에 음식 대신 맥주로 영양 보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순절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40일 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3월 2일부터 지금 사순절을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음식 대신 맥주로 영양 보충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다시 앞 슬라이드로 돌아갑니다. 서양에서는 맥주를 물로 된 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맥주 같으면 막 술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맥주는 물로 된 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인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와인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와인 바이블이라는 책을 꼭 한 권 사서 두고 있으면 거기는 전 세계 와인에 관한 얘기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저는 술 강의를 한 1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술에 관한 책이 나오면 무조건 삽니다. 이건 2018년도에 술 잡학 사전이라는데 이게 술에 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책을 보면서 제가 강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제가 술 강의한다고 하니까 스카치 위스키 바이블을 저한테 한 권 주길래 그걸 쭉 다 읽어봤습니다. 자, 와인. 왜 와인을 알아야 하나요? 이 유명한 사람들의 5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활동하려면은 매너와 와인은 필수적입니다. 그죠? 필수적이다. 그죠? 비즈니스에서 와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한 사업 진행과 인적 교류의 효과적인 수단이다. 전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가 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병의 와인에는 세상의 어떤 책보다 더 많은 철학이 담겨 있다. 루이 파스텔레가 했는 이야기고, 와인은 긴장을 풀어주며 하루하루의 삶을 느긋하고 여유롭게 해준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는 얘기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당량의 와인을 마시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소화가 잘 되고 머리도 맑아지고 아름다워진다고 어성인 히포크라테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인 공부를 좀 하면서 와인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전 세계에서 와인 벨트라는 건 뭐냐면은 요 지역에서 나는 포도를 갖고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북반구에서는 30도에서 50도, 남반구에서는 30도에서 40도. 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갖고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요 지역을 와인 벨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포도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과육이 70%에서 80%입니다. 스킨도 껍질도 10에서 20%쯤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포도는 크게 나누면은 우리 식용 포도가 있고 양조용 포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봉 같은 거 갖고는 절대로 포도주를 못 만듭니다. 그 식용 포도이기 때문에 양조용 포도는 착즙을 해서 양조를 하는데 송이 및 알이 작아야 되고 끈끈하고
쫄깃해야 되고 매우 달아야 되고 껍질도 두꺼워야 되고 씨앗도 많아야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 맥주는 얘기 안 했지만 맥주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독일, 벨기에 뭐 이런 나라 등들이 떠오르고 와인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프랑스잖아요. 프랑스에는 몇몇 지역인데 보르도 지방과 보르고뉴 지방이 가장 대표적인 와인을 생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 보르고뉴 지방 위에 가면은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자, 저게 프랑스 지방, 프랑스 발음은 쌍파뉴인데 영어식 발음하면은 샴페인이 되는 겁니다. 왜 샴페인인지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와인의 역사를 보면은 와인 나무의 수명은 한 100년까지 삽니다. 그래서 40년에서 60년 정도 된 와인 나무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가장 맛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인생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갈밭에서 자란 포도가 좋고 포도나무의 뿌리는 저 40m까지 쭉 내려가고 포도나무 줄기는 한 1.2m 정도 받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특히 지중해 기후가 좋고 여름에 비가 안 옵니다. 그리고 포도 껍질이 두꺼워야 되고 씨가 많아야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혹시나 교회 다니신 분들은 술 하면 노 하지 마시고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을 좀 알고 마시면은 포도주도 우리는 보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와인 종류를 간단하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간단히 나누면은 발포성 와인이 있고 그리고 클린 같은 거 그죠? 그게 샴페인인데 교수님 말씀이 안 교수님 들려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잠겼습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들려요. 이제 됐어요. 그럼 지금까지 아무 소리 못 아니, 들었습니까? 아니요. 조금 전에. 아, 그래요? 네네.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와인 여기서부터 네. 설명할게요. 네. 자, 발포성 와인과 비발포성 와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발포성 와인은 스파클링 와인 같은데 샴페인 같은 것이 발포성 와인이고 비발포성 와인에는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이 있는데 그럼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차이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아까 제 와인은 발효주라고 얘기를 했죠. 발효주인데 포도송이에서 껍질, 과즙, 씨 등을 한데 엮여 가지고 모든 걸 섞어서 발효를 시키면은 레드 와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포도 껍질을 드러내고 발효시키면은 화이트 와인이 되는 겁니다. 자, 레드 와인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혈전도 녹여주고 지방도 분해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여성들이나 우리 사람들이 햇빛이 막 비칠 때는 선텐 로션을 갖고 다니죠, 그죠? 선텐 로션. 자, 이 선텐, 태양, 선, 텐. 텐이라는 건 태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텐하고 뒤에 in, 안에서 태우다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텐닌입니다. 탄닌. 그래서 안에 들어오면은 뭐 지방도 태워주고 혈전도 없애주기 때문에 그래서 탄닌이라는 성분이 포도 껍질에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드 와인은 술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잔씩 마시고 주무시면은 그게 진짜 대단히 건강에 좋은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이태리 가면 토스카나 지방이 전 세계 가죽 제품의 70%를 토스카나 지방에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자, 가죽을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큰 통에다가 온나무, 참나무 등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그 나무에서 나오는 물에 나오는 그 성분을 그 물에 녹여가지고
호주나 미국에서 갖고 오는 소가죽이나 양가죽을 거기에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숙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그 가죽이 쫙 부드럽게 돼 가지고 아주 고급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가죽이 되는 걸, 그런 과정을 텐닝이랍니다. 텐닝, 태운다는 뜻이에요. 텐닝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의 체질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비만에 걸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비만증 걸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먹는 식문화가 다른 겁니다. 그죠? 미국 사람들은 고기 먹는 양은 1년에 한 50kg 비슷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고기 먹고 콜라를 마십니다. 그죠? 그 프랑스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레드 와인을 마시기 때문에 레드 와인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탄닌 성분이 혈전도 녹여주고 지방도 녹여주기 때문에 비만에 걸린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코카콜라나 사이다를 많이 먹이면은 젊은이들이나 애들이 성질이 되게 급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탄산음료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있어가, 인이라는 성분은 사람 성질을 되게 급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자녀들한테도 뭐 1년에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가능하면은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거를 적게 먹이는 게 좋습니다. 최고의 음료수는 물입니다. 그죠? 자, 로제 와인은 뭐냐면은 레드 와인처럼 생산하다가 어느 정도 색이 나오면은 과즙만 사용하는 거다. 껍질을 드러내고 하기 때문에 그 로제 와인은 레드 와인의 색깔은 레드 와인에 가깝고 맛은 화이트 와인에 가까운 그런 와인을 로제 와인 쓰고, 아이스 와인은 뭐냐면 포도송이가 자연스럽게 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드는 와인입니다. 생산량은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그리고 디저트로 조금 마시기도 하고, 병 모양 자체가 와인의 한 병은 750cc인데 아이스 와인은 375cc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달기 때문에 아이스를 좀 섞어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자, 그러면은 이 레드 와인을 만드는 품종이 다른 겁니다.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품종, 레드 와인을 만드는 품종은 까베르네 쇼비뇽. 이 전문가들은 절대로 까베르네 쇼비뇽 합니다. 까쇼 합니다. 약자를 까쇼라는 표현을 쓰고, 멜롯, 피노누아. 자, 요 세 개 품종은 제가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제로 포도밭 농장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품종은 샤르도네, 쇼비뇽 블랑, 리슬링. 요게 포도주를 보면서 포도주 병에 샤르도네가 찍혀 있으면 무조건 화이트 와인인 겁니다. 색깔 안 봐도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소믈리에가 이제 와인을 따라주잖아. 그죠? 레드 와인을 따를 때 항상 붉은색 수건을, 타올을 왼손에 받치고 하는 겁니다. 혹시나 와인을 따르다가 약간 흐르면은 흰 타올 하면 표시가 나기 때문에 빨간 타올 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가장 친한 분이 칠레 여행 가서 까베르네 쇼비뇽 그 포도 농장을 찍어 왔는 사례입니다. 이게 까베르네 쇼비뇽 레드 와인을 만드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피노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멜롯, 피노누아, 멜롯, 까베르네 쇼비뇽은 레드 와인을 만드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화이트 와인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레드 와인 농장 사진만 찍어봤어요. 자, 와인도 중요하지만 와인도 못지않게 와인을 마시는 글라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좋은 와이스 글라인의 5가지 조건은 크리스탈이어야 되고, 글라스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아야 되고, 달걀형의 볼 사이즈가 커야 되고, 날렵한 테두리가 중요하고, 다리가 길어야 된다는 이 5가지 조건을 갖추는 와인 글라스가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와인 종류에 따라서 와인 글라스도 천차만별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2015년도 11월 달에 개봉되는 우리나라에 들어왔는 영화입니다. 그 우리나라 영화 제목은 더 셰프인데 원래 영어 제목은 번트라는 영화인데, 자, 여기 테이블에 보면은 이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한 사람당 배정되어 있는 유리잔이 3개입니다. 우리는 뭐 유리잔 하나만 되지 왜 3개가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됩니다. 3개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잔은 물을 마시는 잔, 물잔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한 잔은
화이트 와인을 마시는 잔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하나는 레드 와인을 마시는 잔으로 항상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유리잔이 3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그 뭐 왜 잔이 많니 그렇게 불평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와인잔의 구조를 보면은 자, 우리가 입대해서 마신 립이 있고 보울이 있고 스템이 있고 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와인잔을 잡을 때 가능하면은 보울에는 손을 대지 말고 스템에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누가 와인을 따라주더라도 그 자기 소속돼 있는 회사의 회장이 따라주더라도 절대로 와인잔은 테이블에서 높이 들면 안 됩니다. 그대로 테이블에 두고 이 두 손가락을 대면서 받겠다는 시그널만 주고 받는 겁니다. 그리고 와인은 따를 때 가능하면은 3분의 1 이상은 채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3분의 1 정도만 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와인은 이렇게 디캔팅하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셔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처럼 급하게 폭탄주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마시면은 조금 수양 면에서는 조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맥주와 와인의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위스키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하면서 from beer to whiskey 기억나시죠? 맥주를 끓여서 오크통에 숙성을 하면은 위스키가 나오는 겁니다. 자, 위스키는 크게 나누면은 스카치 위스키와 난 스카치 위스키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카치 위스키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스카치 위스키에도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 블렌디드 위스키 3종류가 있습니다. 메가를 몰트 위스키는 메가를 원료로 사용을 해서 그리고 발화, 건조, 분쇄, 당화, 발효를 시켜서 정류를 시켜서 오크통에서 숙성을 해서 병립을 하면은 몰트 위스키가 되는 겁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몰트 마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45년생인데 데이비드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윌리엄 그란트 앤드 선스 디스틸러에서 근무하신 분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몰트 위스키의 마스터입니다. 그리고 오크통 장인을 우리가 쿠퍼라는 표현을 쓰고 이 카스크 피니싱은 오크통에 옮겨서 숙성시키는 것을 카스크 피니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몰트 위스키에는 글렌리벳, 글렌피딕, 발베니와 글렌피딕은 이 상표만 다르지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술입니다. 자, 그레인 위스키는 단독으로는 출시가 되지 않습니다. 옥수수나 보리 퀴리를 사용하고 블렌디드 위스키용으로 그러니까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두 개 섞으면은 세 번째 있는 블렌디드 위스키. 블렌디드는 섞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혼합했는 것이 바로 블렌디드 위스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발렌타인, 조니 워커, 로얄 살루토 이런 건 전부 다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스키의 수입 역사를 보면은 2014년도까지는 블렌디드 위스키 수입량이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은 싱글 몰트 위스키 수입량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스카치 위스키는 WHISKY를 쓰고 난 스카치 위스키는 KEY를 쓰는 겁니다. 아메리칸 위스키. 그런데 카나디안 위스키는 카나다는 영연방이기 때문에 카나다 위스키는 WHISKY를 씁니다. 자, 미국 위스키는 스트레이트 위스키인데 이거는 만드는 원료 자체가 다릅니다. 그 미국의 스트레이트 위스키는 51% 이상을 옥수수로 만들고 효모는 순수 배양된 것이고 주로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주로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술이 뭐 진빔 이런 술 등이 미국의 위스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스키는 어떻게 등급 표시를 하느냐 하면은 몇 년간 숙성했느냐라고 따라서 오랫동안 숙성하면 할수록 그 술 자체가 더 순해지고 가격도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에서는 8년 이상만 숙성하면은 프리미엄 위스키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뭐 12년 산, 17년 산 하면 에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최소한도 20년 이상 돼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20년 이상 된 술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잘 안 마십니다.
8년짜리 술도 많이 마십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왜 오래 숙성하면 할수록 더 비싸지냐면은 오크통에서 그 원액을 이어가지고 숙성하면 1년이 지나면은 원액 자체가 한 2% 정도가 증발돼 버립니다. 10년쯤 지나면은 20%가 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가장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2% 정도 증발되는 것은 우리 흔히들 천사의 몫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천사가 2%를 가져갔다. 그런 뜻이 된 거죠. 위스키는 항상 연도로 표시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술 브랜디입니다. 아까 이제 브랜디는 from wine to 브랜디라고 했죠. 그죠? 와인을 발효시키는 것을 정류시켜 가지고 오크통에서 숙성시키면은 브랜디가 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꼬냑 지방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꼬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를 꼬냑이라는 표현을 쓰고 알마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를 알마냑이라는 표현을 쓰고 꼬냑과 알마냑 지방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나오는 브랜디는 프렌치 브랜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마르는 뭐냐면은 와인을 만들고 남은 포도 찌꺼기를 재발효시켜서 만든 브랜디가 마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 위스키는 연도로 표시한다 했죠. 뭐 12년 산, 20 몇 년 산 이렇게 했는데 브랜디는 연도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5등급으로 나눕니다. 제일 밑에 등급이 VS고 그 다음 등급이 VSOP고 그 다음에 중간 등급이 나폴레옹이고 그 위에 등급이 XO고 최상 등급이 엑스트라입니다. 우리는 엑스트라는 단어를 보면은 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연 배우, 엑스트라 배우 이런 생각해가지고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술 종류에서는 최상 등급입니다. VS에서 VSOP로 올라가면은 술값이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나폴레옹쯤 되면 4배 정도 차이 나고 엑스오 되면 8배, 엑스트라 되면 한 1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그래도 집에 그래도 꼬냑이나 위스키는 한두 병씩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위스키 같으면 몇 년 산인가 한번 보시고 꼬냑 같으면 등급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명품 브랜디의 그 회사 이름에는 까뮤, 헤네시, 뭐 레미 마르탱 이런 거 있고 그리고 그 레미 마르팅에서 나오는 엑스트라 등급의 특별한 술이 있습니다. 루이 13세라는 술이 있습니다. 루이 13세. 이거는 저도 한번 마셔봤는데 그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술 한 병에. 여기는 되게 비싼 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마냑 지방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꼬냑이 샤보라는 그런 꼬냑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맥주, 와인, 위스키, 브랜디에 대해 4개 술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을 했죠. 자, 이게는 작년 9월 달에 나왔는 신문 기사입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2억 원짜리 꼬냑이 나왔습니다. 이 한 병 용량이 마투살렘이라는 건데 소위 루이 13세입니다. 그죠? 아까 제 그 레미 마르티에서 나왔는 엑스트라 등급 얘기했죠. 6리터짜리를 해서 2억 원의 이 한정판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딱 나오자마자 뭐 즉시 다 팔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현장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발렌타인 30년산이죠. 그죠? 30년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발렌타인 40년산이 나왔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그죠? 우리 유학생 후배가 발렌타인 회사에 근무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길래 제가 찍어서 우리 제 강의 듣는 우리 강사님들과 같이 쉐어하고 싶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이거는 엑스트라 등급, 엑스오 등급입니다. 이 술병 모양도 엑스오급 이상 좀 되면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멋있게 생기잖아요. 그죠? 좀 이따 보면 나폴레옹이나 VS나 VSOP 병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까뮤도 엑스트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깔루아라는 술은 우리 여성들이 가끔가다 마시는데 이것도 거의 한 19도, 뭐 17도에서 20도 정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혼성주입니다. 좀 약간 달짝지근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베일리스라는 술도 이건 아일랜드 술인데 이것도 혼성주입니다. 자, 왼쪽에 진빔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빔 아까 제 미국의 위스키라고 얘기를 했죠. 켄터키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 아까 이 위스키 스펠링을
WHISKEY라고 얘기했죠. 그죠? WHISKEY잖아요. 그죠? 이것도 병 모양을 보면서 우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시바스 리갈은 우리 유명한 우리 그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날 이 술을 마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날이기 때문에 유명한 술입니다. 이거는 프리미엄 스카치 위스키 WHISKY잖아요. 그죠? KY와 KEY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술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스카치 위스키는 WHISKY를 쓰고 난 스카치 위스키는 WHISKEY를 쓴다 이거죠. 자, 글렌피딕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 이런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왼쪽 유명한 조니 워커입니다. 그죠? 자, 오른쪽에 있는 술은 레미 마르팅에서 까미에서 나오는 VSOP. 이거는 아까 제 엑소 등급하고는 술병 모양이 다르죠. 그죠? 자, 여기 보면 까뮤 나폴레옹이고 오른쪽에는 까뮤 엑소잖아. 그죠? 그러니까 엑소급 이상쯤 되면은 술병 모양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인은 병 모양이 일반적으로는 750cc인데 와인이 어느 지방에서 나오는 게 따라 가지고 술 와인 병 모양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그 와인을 설명하면서 아이스 와인을 얘기했죠. 그죠? 아이스 와인은 375cc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와인을 공부할 때 아까 와인 바이블을 꼭 한번 사서 오프라인에서 공부하라고 얘기했는데 온라인에서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로버트 파크라는 1947년생인 미국 출신의 변호사가 전 세계에서 와인 감별로서는 1등이었습니다. 와인 라이터로서 1등인데 2019년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파크 닷컴에 들어가면 와인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 세계 와인을 이렇게 점수로 매겨놨기 때문에 이 로버트 파크가 얼마 전에 한 15년 전에 한국을 한번 왔습니다. 신라 호텔에서 와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점수를 막 90점을 매기느냐 50점을 매기느냐에 따라서 와인 가격이 폭락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려면은 로버트 파크 닷컴에 들어가시면 모든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로버트 파크가 2019년도에 은퇴를 하고 제2인자가 제임스 서클링, 안토니오 갈로니, 닐 마르틴 이런 사람들이 제2인자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로버트 파크입니다. 자, 오른쪽에 제2인자로 제임스 서클링이라는 58년생인데 이분의 와이프가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인데 영국 주류회사의 아시아 담당 MD였는데 2013년도에 제임스 서클링하고 한국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는 이 자료는 보면 와인 바이블 그리고 스카치 위스키 바이블 정은배 교수라는 중앙대학교 교수가 쓰는 술나라 이야기 그리고 하이트 맥자는 메가 이야기 로버트 파크의 와인 등급표 와인을 내는 CEO 등등 뭐 각종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고 이거는 매달 좋은 자료가 있으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왜 술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리면은 굿 테이블 매너 좋은 테이블 매너로 인간관계에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자. 자, 우리 와인을 한 잔 마시면서 우리 흔히들 한국 사람들은 뭐 소주 한 잔 하자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술을 매개로 삼아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거는 굿 테이블 매너를 잘 지키고 멋있는 테이블 매너로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또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비가 오지 않는 곳에는 절대로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그 비바람 폭풍을 다 견뎌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맥을 되게 즐겨 많이 마시기도 합니다. 그죠?
또 위스키하고 맥주를 섞어서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술은 음미를 하면서 조금씩 마시면서 그 술을 매개로 해서 대화를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술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강의했는 거를 압축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술에 대해서 처음에 술의 종류를 다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려주, 둘째 정류주, 셋주 혼성주, 그죠? 그리고 맥주에는 상면 발효 맥주 에일이 있고 하면 발효 맥주 라거가 있고 와인은 발포성 와인과 비발포성 와인이 있었고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차이는 뭐냐면 모든 걸 다 껍질까지 다 섞어서 발효시키면은 레드 와인이 되고 껍질을 제거하고 발효시키면은 화이트 와인이 된다. 그리고 위스키는 맥주를 끓여서 정류를 시켜서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면은 위스키가 되는데 위스키는 스카치 위스키는 스펠링이 WHISKY를 쓰고 난 스카치 위스키는 WHISKEY를 쓴다. 그리고 그 싱글 몰트 위스키는 보통 메가를 주로 만들고 미국인 스트레이트 위스키는 옥수수를 51% 이상 쓴다. 그리고 위스키는 등급을 나타낼 때 연도를 표시한다. 그리고 와인을 정류를 시켜서 끓여서 정류를 시켜서 숙성을 시키면은 브랜드가 되는데 브랜디 꼬냑의 등급은 VS, VSOP, 나폴레옹, XO, 엑스트라 이렇게 5등급을 나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좀 알면서 마시면은 우리 삶도 훨씬 더 윤택해지고 참 멋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한 45분 정도 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저는 강의 여기서 이제 마치고 지금부터는 우리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Q&A를 갖는 시간을 하고 제가 준비하는 책 선물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부터 음소거를 하시고 제가 공유 중지를 할 테니까 얼굴 보면서 우리 재미있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공식적인 강의를 마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네, 김종희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명강사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십니다. 예. 50분에 끝내라 그랬더니 3분 네. 일찍 끝내주셨는데 저는 무슨 영어 시간인 줄 알았네요. 아, 그래요? 네, 영어 공부하는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홍석기 교수님과 김종혜 교수님을 이렇게 같이 결합시켜서 교육을 듣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홍석기 교수님도 막 자신도 모르게 막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서양수를 얘기하다 보니 영어를 조금 써서 죄송합니다. 역시 10년 이상 베테랑급 강사님이라서 강의 기법도 많이 배웠습니다. 술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는데 강의 기법을 저는 많이 배웠고요. 잠깐 제가 그 안내 말씀드리고 한 5분 정도 안내 말씀드리고 이후에 Q&A 시간을 가지는데 베스트 질문상 질문을 잘하시는 분께 선물 드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책이 우리 그 교수님께서 직접 쓰신 왜 안 나와? 영어 명언 집인데 이게 글씨도 크고요. 엄청 잘 나와. 하루에 한 문장씩 공부하는 영어 명언 집인데 15,000원이에요. 선물 못 받으신 분들은 사시면 되고 선물 받으시는 분은 택배비만 내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안내 혹시나 또 그러니까 그 베스트 질문상 한 권이 될지 두 권이 될지 10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화면 공유할게요. 어느 분이 잘 보이시죠? 자, 국민강사 교육협회 자,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저희 그 상호가 굉장히 헷갈리나 봐요. 국민강사 교육협회입니다. 막 협의회로 바꾸고 막 국민강사협회로 바꾸고 마음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국민강사 따로 외우고 교육협회 따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아한 술 문화로 멋진 인간관계 만들기 특강에 오신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 여기 계신 분 중에 차현섭 선생님이라고 오늘 생일이신데 제가
카톡만 드렸습니다. 예, 차인서 선생님, 예, 듣고 계시죠? 생신 축하드립니다. 예, 나가실까봐, 혹시 나가실까봐 미리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김정하 이사님을 제가 위촉을 했고, 이번 주에는 예, 전미경 이사님을 위촉했는데, 지금 그 앞에 예, 오프닝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사님이 이런 분이 있다라고 제가 자랑을 좀 하려고 예,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김정하 이사님 그다음 안녕하세요. 김정 이사님 예쁘게 잘 봐주시고요. 저와 이사님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셋 다 복스럽게 생겼어요. 즉 얼굴형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얼굴형이 비슷해갖고 예, 동글동글하니 예, 복이 많이 있게 생겼습니다. 공통점 얼굴이 통통하다. 몸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못 봐가지고. 자,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자, 교육 스케줄 잠깐 예, 안내할게요. 자, 지금 이번 주 토요일 예, 나도야 기업교육 전문 강사다 법정의무교육 8시간 과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 예, 혹시 추천하고 싶거나 아니면 하시고 싶으신 분 저한테 상담 요청해 주셔서 전화통화 예, 충분히 하신 후에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번 주에 법정의무 교육을 과정을 하는데 저는 지금 이 교육 과정을 하는 이유가 제가 강의가 진짜 많아요. 이게 자랑질 같지만 지금 3월 달도 대면 교육이 거의 다 찼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이 강사님들을 양성을 해서 이렇게 그 강사님들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못 되다 보니까 제가 막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데 자랑 같지만 제가 제 대면 교육을 좀 많이 뺏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혜택도 많아요. 예, 혜택도 많은데 자세한 거는 블로그나 아니면 단톡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이 화요일인데 이번 주 금요일 예, 제가 진행합니다.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팟 기법 대방출. 네, 제가 요즘 대방출이라는 말을 많이 썼더니 막 이방 저방 사람들이 제가 쓴 말들을 많이들 따라 하더라고요. 대방출이란 말을 내가 제일 처음 썼는데 여기저기 다 쓰고 있더라고요. 네, PPT 200장 이상 제공합니다. 오프닝 기법, 스팟 기법, 클로징 기법 이거 나눠서 200장 이상 예, 제공을 하는데 2월 달에 예, 2시간에 5만 원 가정 들어오신 분들 무료 재교육 있으니까 신청서 꼭 작성해 주세요. 제가 단체 메일로 줌 주소를 드리기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예, 줌 주소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재교육, 무료 재교육 하실 분 신청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하실 분 예, 신청서 써주시고 그 다음에 3시간에 7만 원 예, 입니다. PPT 200장 이상 제공이고 PPT가 있어도 하는 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하면은 잘 먹히더라.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일주일 후에는 예, 매직 스피치 예, 마술 스팟 무료 특강이 예, 이어집니다. 예, 강의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론과 사례 다 중요하죠. 그런데 청중이 지루하면 그 강의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김종혜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전혀 지루함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예, 그런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서 제가 그 강의 기법을 배웠는데요.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자. 특히 청소년 강의 하시는 분들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아이들 막 산만한 아이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대면인데 마술이 가능할까요? 예, 비대면용 마술 스팟이니까 다음 주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거는 이 댓글은요. 그러니까 19일, 그러니까 18일 스팟 강의 끝나고 나서 댓글 달기가 이어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무료 특강이 88명이 들어왔는데 9시 땡 하니까 모조리 거의 뭐 반 이상이 빠져나가서 후기가 3-4개밖에 안 올라왔어요. 지금 김종혜 교수님이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한 2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셨고 막 오늘도 저한테 몇 번이나 전화를 하시고 6시부터 준비하고 앉아서 계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수님에게 감사의 보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러한 후기가 우리 김종훈 교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보람있고 뿌듯한 강의였구나 느낄 수 있으니까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무료 특강 이것도 무료잖아요. 무료 특강인데 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잖아요. 한양대 교수님 또 뭐 수원대 교수님 굉장히 유명한 분을 이렇게 무료로 해주시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니까 후기 소감 단톡방에 꼭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블로그 포스팅 하신 분들은 블로그 공유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매주 화요일 밤 8시 무료 특강, 매주 금요일 밤 8시 유료 특강, 매월 셋째 주 토요일 강사 자격증 과정 한 번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모르셨던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상으로 저희 과정 홍보를 마치도록 하고 이제부터는 자, 베스트 질문